안녕하세요. 잡시광입니다. 지금 일본에서는 아베 전 총리의 국장을 앞두고 시민사회와 자민당 지지층 간 커다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논란의 불씨는 지난달 아베 전 총리의 가족장 때 교육당국이 일선 학교에 공문을 보내 조기를 개양하도록 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부터였습니다.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조기를 개양하라는 공문이 교육의 정치적 중립을 훼손하고 양심의 자유를 억압하는 행위라는 비난이 쏟아지면서 일본 사회는 지금 또 다른 분열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아사히 신문 등에 따르면 지난달 11일 시도교육위원회는 아베 전 총리 장례식에 맞춰 조기 개양을 사실상 강제하는 내용의 공문을 실제로 일선 학교에 내려보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고등학교와 특별지원학교 등 도립 255개 학교에 전달된 공문에는 아베 전 총리의 가족장이 열리는 7월 12일 조기를 개양할 것을 주문하는 내용이 분명히 기재돼 있었습니다. 도교육위원회는 언론의 취재가 시작되자 학교의 정치적 중립성 위배 등 문제는 없다. 개별 학교가 조기를 개양했는지 여부를 파악하지 않았으며 일선 학교들로부터의 문의도 없었다 라고 해명하기에 급급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해명은 문제의 본질조차 파악하지 못한 한심한 발언입니다. 일단 일본의 교육기본법은 학교에서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활동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아베 전 총리는 자민당 소속이어서 그에 대한 교육계 차원의 추모 행위는 충분히 정치적 중립의 원칙을 훼손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도쿄도 외에 아베 전 총리의 기반인 야마구치현과 가와사키 교육위원회에서도 조기 개양을 요구했던 것으로 드러났고, 후쿠오카시는 관내 226개 학교에 민주주의를 옹호하다 희생된 아베 전 총리를 애도하는 조기 개양에 대해 라는 공문을 통해 장례식 당일부터 나흘간 조기를 걸도록 요구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에 따라 실제 조기를 걸었던 한 학교의 교사는 개인적으로 애도의 뜻을 표하는 것은 상관없겠지만 왜 학교 차원에서 조의를 표하는지 학생과 학부모들이 물어봤을 때 뭐라고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다 라고 증언했습니다. 조기 개양을 거부한 다른 학교의 40대 교사 역시 아베 정권에 대한 평가가 엇갈리는 상황에서 학교 차원에서 조기 개양을 하는 것은 피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교직원들 사이에 형성됐다. 아베 재임 중에 양극화가 심해져 생활이 어려워진 가정도 있다. 아베 전 총리의 사망은 안타깝지만 조기 개양까지 해야 하는지 의문이다 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일본 지식인들의 반응도 비슷합니다. 나카지마 데스이코, 나고야대 명예교수 등 일본 지식인들은 조기 개양 사건은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는 것으로 형식만 요청이었지 실제로는 강제의 성격을 띤 조치였다고 지적했습니다. 솔직히 나카지마 교수의 지적이 아니더라도 시도교육위원회에서 그런 공문을 내리면 말이 요청이지 일선 학교에서는 엄청난 압박을 받는다는 것을 누구나 알 수 있는 사실입니다. 얼마 전 일본의 한 시민단체는 공공시설, 교육기관의 조의 표명이나 조기 개양을 강제하지 말아달라는 내용의 요청서를 우노, 무토이로 사이타마현 지사에게 보냈습니다. 이들은 국장에 맞춰 조기 개양 및 묵념을 강제하려는 움직임이 있다. 이것은 헌법에 규정된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국장에 맞춰 조기를 개양하고 거기다 묵념까지 해야 하다니 태평양 전쟁 시기 군국주의, 국가주의로 무장했던 일본을 다시 한번 연상케 합니다. 특히 시민단체 국장을 허용하지 않는 여성들의 모임은 도쿄 국회의원 회관 앞에서 시위를 하며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국장을 하게 되면 아베 전 총리의 정치에 대한 비판이나 책임 추궁의 길이 봉쇄된다. 민주주의를 제자리로 돌려놓자. 이것이야말로 시민사회가 아베 전 총리의 국장을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일 것입니다. 일본의 민심도 심상치 않습니다. 최근 일본 극우의 심장이라 할 수 있는 산케이 신문 여론조사에서는 국장에 반대하는 여론이 53.1%로 찬성한다는 답변 45.1%를 웃돌았습니다. 일주일 전만 해도 찬성한다는 답변이 약간 높았지만 여론이 더욱더 안 좋아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대표적인 극우신문인 산케이의 조사에서도 국장 반대 의견이 이처럼 많이 나왔다는 점은 특히 주목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시다 총리는 정식으로 아베 전 총리의 국장을 결정했습니다. 기시다 내각은 국무회의가 시작된 지 불과 10분도 되지 않아 초스피드로 국장을 결정했는데, 그 시각에도 총리 관저 앞에서는 수백 명의 시민들이 국장 반대를 외쳤지만 회의는 별다른 토론도 없이 10분 만에 국장을 결정해버렸습니다. 일본에서 2차 세계대전 후 국장을 치른 전직 총리는 1967년 사망한 요시다 시게루가 유일했으며 아베 전 총리가 두 번째 사례가 되는 것으로 일본에서도 전 총리의 국장은 상당히 이례적인 일입니다. 국장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다는 비판도 많습니다. 당과 정부가 절반씩 비용을 부담하는 합동장과는 달리 국장은 정부가 전액 부담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21세기의 전직 총리의 장례식에서조차 초중고교에서 조기를 개양하고 거기다 묵념까지 하게 하다니
일본의 국가주의가 여전히 뿌리 깊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비슷한 사례였던 세계적인 영화 분장 아티스트 카즈히로가 얼마 전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한 발언이 다시 소환되고 있습니다. 2020년 한국 영화 기생충이 미국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4관왕을 차지하며 고국의 영화 팬들과 기쁨을 나눈 것과는 달리 당시 일본에서는 일본 출신 아카데미 수상자의 발언에 몹시 혼란스러워하는 분위기였습니다. 당시 일본 태생의 분장 아티스트 카즈히로는 영화 밤쇠를 통해 아카데미 분장상을 수상했습니다. 1969년생인 카즈히로는 일본 교토에서 태어나 독학으로 분장 공부를 해 구로사와 기요시 감독의 공포영화 스위트홈에 참여하며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이후 미국으로 유학을 떠나 할리우드에서 일할 기회를 얻게 되었고 벤자민 버튼의 시간은 거꾸로 간다 등을 통해 실력을 인정받아 할리우드의 몇 안 되는 특수분장의 대가로 떠올랐습니다. 그런데 카즈히로는 이 과정에서 미국으로 귀화를 결정합니다. 2018년 게리 올드만을 첫 7수상으로 완벽하게 바꿔놓은 다키스트 아워로 첫 아카데미 분장상을 수상했고 이후 밤쇠로 두 번째 분장상을 수상하자 일본의 한 기자는 카즈히로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일본에서의 경험이 이번 수상에 도움이 되었습니까? 그의 수상을 일본 영화계의 성과로 돌리기 위한 뉘앙스의 질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카즈히로의 의외의 대답이 일본을 무안하게 만들었습니다. 카즈히로는 영어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안한 말이지만 나는 일본을 떠나 미국인이 되었습니다. 일본식 문화에 지쳤기 때문입니다. 그 문화는 너무 복종적이고 꿈을 이루기 어려운 힘든 환경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일본을 떠났고 그 결과 지금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원하는 답을 주지 못해 미안합니다. 일본에 계속 있었다면 지독하게 복종적인 국가주의에 질식해 자신의 꿈을 펼칠 수 없었을 것이란 뜻인데요. 이후 머쓱해진 대다수의 일본 언론들은 그의 수상을 제대로 보도하지 않았고 그저 일본 태생으로 미국으로 건너가 아카데미상을 받았다 라고만 짧게 소개하는 데 그쳤습니다. 하지만 네티즌들은 그의 이러한 발언이 일본 영화계뿐만 아니라 일본 사회가 국가주의적이며 모든 새로운 것을 억압하는 사회 구조 시스템에 던지는 뼈있는 일침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살아서도 수많은 논란의 중심에 섰던 아베 전 총리는 이처럼 조기 개항과 묵념 강요라는 국가주의의 망령과 함께 또다시 일본 사회 논란의 중심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아베 전 총리가 생전에 그렇게 자주 만나고 친구라 불렀던 사람들이 아베 사후에 철저히 뒤통수를 치고 있습니다. 일단 아베가 재임 시절 27번이나 만나 블라디미르라며 이름을 부를 정도로 친분을 과시했던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아베 전 총리의 장례식에 가지 않겠다고 못 박았습니다. 기시다 총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아베가 살아있을 당시 길을 못 펴고 있었던 기시다 총리는 앞에서는 아베 전 총리의 국장을 결정하고 추진하고 있지만 뒤로는 아베가 이끌어온 아베파 숙청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빨라야 이번 달 말로 예상되던 개각 인사 시점을 오는 10일로 대폭 앞당겼습니다. 특히 이번 개각 인사의 관전 포인트는 아베 전 총리 사망 후 구심점을 잃은 당내 최대 아베파를 기시다 총리가 어떻게 대우하느냐입니다. 일본 내에서는 상황 아베가 없어진 이 시점에 기시다 총리가 자기 색깔을 내기 위해 가차없는 정리 작업에 들어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본 정가에서는 기시다 총리가 하루속히 개각 인사를 단행해 당내 각 파벌에 대해 기선을 잡고 총리의 재량권을 최대한 확보하려 할 것이며 이를 위해 가장 먼저 교체될 대상은 아베의 동생인 기시노부오 방위상이 될 것이라고 전망합니다. 아베 신조 전 총리의 동생이자 당내 최대 파벌인 아베파 소속의 기시노부오 방위상을 교체하는 것을 시작으로 아베의 그늘을 걷어내고 인사의 주도권을 잡으려는 것입니다. 한편 이번 개각에서 다카이치 정조회장도 교체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다는 점이 눈에 띄입니다. 다카이치 정조회장이야말로 아베와의 친분을 과시하며 방위비 대폭 증액 등 아베의 주장을 대변해온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강경 극우파로 꼽히는 다카이치는 자민당의 정책을 놓고 온건파로 분류되는 기시다 총리와 마찰을 빚기도 했던 인물인데요. 기시다는 아베의 분신을 자처했던 다카이치는 반드시 정리하겠다는 의중을 지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마디로 다카이치 정조회장은 아베 전 총리의 죽음 이후 끈떨어진 연이 된 것입니다. 과연 기시다 총리가 이번 개각에서 얼마나 아베파를 정리하고 자기 색깔을 낼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